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갈치 사건 이번 주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재해서 고발해도 딱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이 고질적인 병폐, 뿌리까지 뽑을 방법은 없을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리는 진단은 엄벌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지금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사회적 또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있어야 하고요. 나아가 적절한 교육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활동도 병행돼야 합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양동훈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합니다. 피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 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700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에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에 있어서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 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장애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 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있던 대낮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는 끔찍한 흉기 난동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목숨을 빼앗고 또 다른 남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죄값.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전국에서 이상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형 선고는 내리지 않은 걸까요? 조선에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참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고 모두가 살인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남은 삶도 그에 못지않게 고통스러울 텐데 이 점을 더 딱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이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찌르는 등 극도로 포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상경한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숨졌고 비슷한 이상동기 범죄를 촉발했는데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신 장애 상태였다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선 범행 전 피해망상을 겪는 등 심신미약으로 판단했지만 형을 깎진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로 조사를 앞둔 조선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삭발한 조선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수갑을 찬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고 심신장애 주장이 기각되자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암호화폐,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다 뭐다 기사도 참 많이 쏟아지지요. 낯설지만서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런 단어들이 사기꾼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암호화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 그럴싸한 감언이설로 속였던 업체 홈페이지가 한순간에 폐쇄됐습니다.
실제로 수익금도 주고 이자도 줬습니다. 이렇게 각지로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면서 설명회도 열었고요.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면 수익도 더 얹어서 줬답니다. 그러다가 돌연 폐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기 인각 아닌가요? 9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다단계 금융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AI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비싼 곳에 되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합니다. 차익 거래 기술 모델을 통해 투자자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1억 500만 원을 넣은 투자자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는 건데 아까 가서 집에 말도 뭐하고 집에 모르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체 측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전주 등을 돌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AI 투자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투자에 끌어들이면 수익의 10% 정도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분이 원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체 SNS 대화방에 모인 전국 피해자만 900명으로 각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우리 모여서 노하우 좀 공유하자 순수한 마음으로 세미나를 열고 싶었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점주가 있습니다. 본사는 이 모임이 순수하지 않다,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색안경을 꼈습니다. 큰 덩치를 가진 본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였죠.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점주의 손을 들어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습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법을 위반한 거라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게 맘스터치만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유사한 사례로 피자의 땅, BBQ, BHC 본사에도 제재가 내려졌었거든요. 앞으로 더 철저한 감시 당부드리고요. 점주들께서도 마음 놓고 노하우 공유하셔서 고객 마음도 터치해주세요. 김선희 기자입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협의회 대표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며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본부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적으로 협의회 대표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공지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고소 등 법적 압박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나중에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점주들의 매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점주들이 매장 운영하는 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인드를 사실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법 집행을 통해서 가맹점 권익보호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